병원에서는 좀 안 알려준 치료표정술 부작용 같은 것도 있는데 원장님은 좀 자세히 알려주실 것 같아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좀 괜찮으시겠어요? 예, 수술하는 입장에서 숨김없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부작용들이 다 생길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생기는 거는 건조증이에요. 수술하고 나면 각막 구조의 변화 때문에 눈물막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건조증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빗번짐, 특히 낮에는 거의 없는데 야간이 됐을 때는 동공 크기가 커지거든요. 동공 크기가 커져서 빗번짐 같은 게 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건조증하고 빗번짐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약간 부족하게 교정이 되는 경우는 근시나 난시가 좀 남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하게 교정이 되면 원시나 난시 같은 게 좀 생길 수도 있는데, 재교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약간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섹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각막 혼탁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생기는 경우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주 드물지만 각막 확장증이라고 해요. 흔히 원추각막이라고 알고 있죠. 그 부작용은 저는 경험 못 해볼 정도로 20몇 년 동안 생긴 적이 없는 그런 부작용이긴 하지만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시퇴행이 생기는 경우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각막을 깎아냈는데 각막이 다시 자라시는 분, 그렇게 해서 근시퇴행이 된다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눈 안구 자체가 길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근시가 자꾸 진행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8세 이후는 근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아주 드물게 18세 이후에도 안구가 계속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근시가 자꾸 진행이 돼요. 그런 분들이 제일 흔한 것 같아요. 근시퇴행이 되는 거는 미리 알 수 있는 검사 방법이나 이런 건 사실 없는데, 그 빈도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중요한 거는 근시퇴행이 돼도 원래 눈 상태만큼 나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안구 건조증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초기에는 한 60, 70%는 다 조금씩 생기세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당연히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생겼다가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되면 원래 상태로 좀 돌아가거든요. 그 이후에도 남는 경우는 전체 수술하신 분들 중에 한 10% 정도는 안구 건조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빗번짐은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근시도수가 높으셨던 분들, 교정을 하는 양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잘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 세 번째는 동공 크기가 원래 크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술 전에 꼭 미리 말씀을 드려요. 빗번짐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특히 야간에는 빗번짐이 있어서 좀 많이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빗번짐으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한 2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최대한 부작용이 안 생기게 뭐 신경 써서 열심히 수술을 하고는 있지만, 환자분이 와서 나 이런 게 좀 불편해요,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한 100명 정도 수술하면 한 2~3명 정도, 그 정도 분들은 눈이 너무 건조하다든지 뭐 좀 번져 보인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한 100명 중에 한 2~3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부작용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각막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우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개는 수술 전에 안구 건조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렌즈를 끼고 있어요. 렌즈 때문에 건조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렌즈를 안 끼기 때문에 렌즈로 인해서 생긴 건조증이 소멸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하고 난 다음에 건조증이 덜 심해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구 건조증이 있다고 수술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건지에 따라서 안구 건조증이 있어도 뭐 수술하는 데는 뭐 충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아빠가 해서 그런지 나한테는 뭐 불편한 얘기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모르죠. 참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끔 물어봐요. 둘 다 뭐 불편한 건 없다고, 뭐 시력도 뭐 1.0, 1.2 다 잘 나오고, 가끔 병원 와서 체크 좀 해보자고 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체크해보면 시력은 뭐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고, 큰 애는 수술해준 지가 이제 7년 정도 됐고, 작은 애는 지금 3년 정도 됐어요. 아직은 뭐 특별하게 불편하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빠라서 그런지도 몰라요. 네. 수술하기 전에 부작용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직접 다 해요.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술 전에 환자분들한테 이러이러한 불편한 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걸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 때문에 수술 전에 충분히 다 설명드린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 전에 검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눈 상태에 맞는 안전하고 적합한 수술 방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야지 부작용이 제일 안 생길 거고요. 요즘은 이제 자꾸 빨리빨리가 돼서 짧은 시간 동안 수술하는 건 중요한데, 수술하고 난 뒤에 결과를 너무 빨리 얻으려고 하고 너무 편리한 쪽으로만 수술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 맞지 않는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고 내 눈에 적합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